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화폐금융론 시간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그냥 다 현금으로 두거나 아니면 전부 주식에 넣지 않고 적절히 나누어서 갖고 있는지 혹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정운찬, 김홍범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화폐 수요 이론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 바로 토빈 모형을 같이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솔직하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하시나요? 아니면 침대 밑에다 전부 현금으로 꽁꽁 숨겨두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니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쵸? 바로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분산 투자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에 정말 위대한 경제 이론이 왜 이 현실적인 선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그 한계점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그럼 터빈이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했는지부터 봐야겠죠? 바로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남긴 하나의 커다란 물음표였어요. 케인즈 이론, 정말 획기적이었지만 현실 속 우리들의 투자 행동을 설명하기엔 뭔가 좀 아쉬운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은 미래 이자율을 예측해서 딱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이자율이 오를 것 같네? 그럼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100% 현금. 반대로 이자율이 내릴 것 같으면 좋아, 100% 채권 가자. 이렇게요.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바로 이게 케인즈 이론의 한계,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웅,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바로 케인즈의 딜레마를 멋지게 해결하고 우리가 왜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는지, 즉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경제학의 중심으로 확 끌고 들어온 인물이에요. 토빈의 핵심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야, 문제는 이자율 맞추기 게임이 아니야. 진짜 핵심은 위험과 수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거라고. 즉, 우리가 안전한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미래 예측 때문이 아니라 투자에 항상 따라오는 그 불확실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수익과 위험의 균형, 이 생각의 전환이 바로 토빈 모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토빈이 이 강력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세 가지 핵심 재료, 바로 수익, 위험,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봅시다. 이 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투자자는 모두 위험 기피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건 좋아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거, 즉 위험은 딱 질색이라는 뜻이에요. 이익은 최대로 하고 싶고 위험은 최소로 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성향이죠. 토빈의 세상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산은 딱 두 종류예요. 첫째, 화폐. 수익은 0이지만 위험도 0인 완벽한 안전자산이죠. 둘째, 채권. 이건 이자율 I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이 변동할 위험, 시그마주의가 있어요. 자, 수익 없는 안정과 위험 있는 수익. 여러분이라면 이 둘을 어떻게 섞으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수식 한번 크게 볼까요? U는 투자자의 만족도, 행복지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행복은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 이 RP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행복하죠. U가 쭉 올라가요. 두 번째, 시그마 P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입니다. 이게 커지면 불안하잖아요. 행복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결국 수익은 땡큐, 위험은 노 땡큐. 이 당연한 심리를 수학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우리 투자자는 이 안전한 현금과 위험한 채권 사이에서 자신에게 가장 완벽한 지점, 그 최적의 스윗스팟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투자자의 결정 과정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 일단 내 돈이 총 얼마인지 W 확인한다. 2단계, 이 중에서 몇 퍼센트 A라고 합시다를 위험자산인 채권에 넣을지 결정한다. 이 A가 클수록 대박을 노릴 수 있지만 쪽박의 위험도 커지겠죠. 마지막 3단계, 그럼 나머지 비율, 즉 1-A만큼은 안전하게 현금으로 쥐고 있는다. 결국 이 A를 몇으로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잠시 후에 그래프가 나올 건데 미리 용어 정리 한번 싹 하고 갈게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그래프의 세로축은 기대 수익률, 가로축은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직선이 하나 보일 텐데 이걸 기회 궤적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의 메뉴판 같은 겁니다. 또 둥그렇게 생긴 곡선이 있는데 이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고 위험과 수익에 대한 투자자 개인의 취향을 보여주는 선이에요. 자, 이 그래프 한번 크게 보시죠. 원점 O에서 C까지 쭉 뻗은 저 직선. 이게 바로 기회 궤적,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입니다. 맨 아래 5점은 뭐냐? 100% 안전한 현금만 가진 상태예요. 수익도 0, 위험도 0이죠. 그럼 저 위 C점은 맞아요. 100% 채권에 몰빵한 상태. 수익도 위험도 최고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엔 같은 그래프에 있는 저 볼록한 곡선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 일종의 행복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딜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 곡선을 최대한 오른쪽 위, 북동쪽으로 밀어 올리고 싶어 하겠죠. 왜냐? 그쪽으로 갈수록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어서 더 행복해지니까요. 그렇다면 최적의 선택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빛나고 있는 S점입니다.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 즉 기회 궤적과 개인의 취향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정확히 한 점에서 딱 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이 접점이 바로 주어진 조건 아래서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 만족,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찾은 S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이 도넛 차트로 보니까 어때요? 아주 명확하죠? 이 투자자는 자기 자산의 60%는 수익을 위해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안정을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보세요. 케인즈의 100% 아니면 0%랑은 차원이 다르죠? 토빈 모형은 이렇게 이성적인 투자자가 왜 분산 투자를 하는지 기가 막히게 설명해 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형을 가지고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볼까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투자자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요, 두 가지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요. 바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줄다리기죠. 소득 효과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자가 늘어서 돈을 더 버네? 그럼 굳이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 없겠다. 좀 안전하게 가자. 이 생각은 안전자산인 현금 보유를 늘리게 만들어요. 반면에 대체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와, 위험을 감소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더 커졌네? 지금이 기회야.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지. 더 투자해야겠다. 이 생각은 현금 보유를 줄이게 만들죠. 완전 정반대죠? 자, 먼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강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자율이 오르니까 기회 궤적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죠? 보세요. 새로운 균형점 B가 기존의 A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됐어요. 가로축을 따라가 보면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즉, 이자도 이제 쏠쏠하게 받는데 굳이 뭐하러 위험하게 투자해 하면서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이겨버리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랐다는 건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엄청 커졌다는 뜻이구나. 지금이 바로 더 투자할 때다. 이 생각은 결국 현금 보유를 줄이고 더 공격적으로 채권 투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실에서는 이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슬슬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토빈 모형,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숙제를 남겼을까요? 토빈 모형이 왜 그렇게 혁신적이었냐?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분산 투자를 드디어 명쾌하게 설명해냈다. 둘째, 이걸로 케인즈의 전부 아니면 전무 딜레마를 해결했죠. 셋째, 화폐 수요 이론의 위험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를 제대로 도입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상이자율 같은 좀 애매한 가정 없이도 탄탄한 이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토빈 모형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현실 세계는 화폐랑 채권 딱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심지어는 국채처럼 이자를 주면서도 거의 안전한 자산도 있죠.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모형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가가 막 오르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이 오히려 위험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모형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문제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라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산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수익 가능성과 정말 살인적인 변동성을 동시에 가진 이 자산의 등장은 과연 제임스 토빈이 제시했던 이 수익과 위험의 분석 틀을 어떻게 진화시켜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경제학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일 겁니다.